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입니다. 제 5장 도시군 계획 시설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와가지고 좀 음성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5장, 6장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7장까지인데요. 한 3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먼저 5장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요, 기반 시설 설치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참 중요한 계획이죠. 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각종 어떤 토지 이용을 결정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용도 지역에 관한 지정, 또 용도 지구에 관한 어떤 결정들, 또 용도 구역도 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1차적인 참 중요한 토지 제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배우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이걸 통해서 개발 구역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합니다. 또 낡은 시가지에서의 정비 사업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 다음에 배우시는데 이것도 할 때 다 결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게 저번 주에 배웠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이 계획 수립할 때도 다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용도 구역에 포함되는 바로 입지규제 철수 구역에 관한 어떤 결정, 또 요 장소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들, 계획들도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이 기구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입지규제 철수 구역도 보시면 이 입지규제 철수 구역 계획에서 도시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보십니다. 기반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설치한다 할 때요,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의 종류를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하겠다라고 결정은 딱 해줍니다. 결정은 딱 해줘요. 결정은 딱 해주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 시설 종류와 위치와 규모를 결정을 딱 하면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바뀐다가 뭐냐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해가지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은 무엇이냐? 기반 시설들 가운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서 그 종류와 위치와 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딱 해주면 명칭이 바뀐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어휘딱 나와 있죠. 중요하고 시험에 참 잘 뜹니다. 그런 시설의 종류가 여기에 쭉 나와 있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7개 큰 대분류가 쭉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에서 이렇게 구분이 쭉 되어지고요. 요 시설 종류를 맞추어라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시험에 연이어서 계속 지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보시면 무슨 도로, 철도, 항만 쭉 보이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딱 본 느낌상에 다 분류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통공급에 보시면요, 유통공급한다. 수도, 전기, 가스 다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또 공동구 이게 포함되어지네요. 그런데 요거 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환경기초입니다. 환경기초. 환경기초에 보시면 하수구 보이죠. 하수도 보입니다. 하수도. 우리가 상수도, 충수는요, 유통공급에 포함되지만 하수도는 폐기물을 빼는 곳이죠. 뺀다. 그래서 환경기초지. 이것은요, 유통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보시면 환경기초다. 그래서 분류하시고요. 폐차장도 보시면 교통이 아닙니다. 환경기초에 포함된다 해서 제일 밑에 환경기초편에서 하수도와 폐차장 구분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제시설 보시면요, 하천 유수 저수입니다. 하천은요, 유통이 아니고 바로 방제, 재방안시설에 포함되어진다. 요 정도를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유통공급시설하고요, 보건위생, 환경기초 세 가지를 좀 두시고 몇 번 읽어만 보시면 대충 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안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참고하고 넘어가십니다. 상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132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 결정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 가운데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종류, 위치, 규모 등은 다 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있다가 또 과거에 참 잘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있더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아도 무엇을 설치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하면 됩니다. 맞다. 해서 그것을 또 아시려고 이 박스 안의 내용을 다 외우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지문 나올 때는요. 어떠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한다 하면 X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X 하시면 되고요. 도시군 어떠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수 있더라 하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박스를 다 외우셔서 요 시설 종류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나올 때 보시면 어떠한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 결정이 될 수 있다면 맞고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면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외우시든지 제가 금방 말했던 그런 어구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번부터입니다. 그 다음 부분, 결정이 딱 되어지면 첫 번째입니다. 요것들, 일단은 구조입니다. 각종 어떤 구조 기준은 보시면 이 도로의 어떤 아스톤 두께라든지 도로의 폭등입니다. 이것들은요, 요것들은 다 국토교통부령, 법령으로 정한다. 요거 아세요? 그래서 각종 어떤 설치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설치할 때 상세한 설치 기준과 구조 기준, 요것은요, 법령에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무슨 계획들입니다. 무슨 계획들 세울 때 수립의 기준 하니까 이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부 다 정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정한다. 이거하고요, 령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요 시설 기준 만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아니고 시설 공사할 때 각종 어떤 뭐 자재의 어떤 재질 같은 건 다 법령에 나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시고 딱 넘어가세요. 오른편 가십니다. 오른편에. 자, 이제 보상입니다. 시설 설치되어진 요 장소에 대한 토지의 보상 딱 되겠죠? 보상이 딱 나면요,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보상 기준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아세요? 보상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갈로 입으면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 소유권 침해, 뺏겼다, 돈요 침해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공익사업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법 명칭은 알 필요 없고요. 따로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설 설치가 딱 되었다. 이것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이것이 이 파트는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는요, 국가에서 설치를 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관리상을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 령을 딱 보시면요, 이 중앙관세의 장들이 관리한다. 중앙관세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 한국도로공사, 철도는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에서 설치가 되어진 것들은요 대통령령인데 그 령을 딱 보니까 중앙관세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설치하고 지방에서 관리할 때는요, 지방에서 관리할 때는 그들 지방 조례에서 관리상을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겠죠. 대부분 다 지방 조례 보시면요,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사 등한테 맡깁니다.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례상이니까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조례에서 정한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설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령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중앙관세 장이 정한다까지도 아셔야 되고요. 지방에서 설치가 되어지면 지방조례에서 관리상을 정한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이건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시설 종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거대한 시설, 공동구란 것은 또 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입니다. 공동지하, 공동매설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도로 양편에 보시면 한쪽은 무슨 하수도 파이프, 또 상수도 파이프, 또 한쪽은요 가스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될 때마다 막 도로를 이렇게 파헤쳐서 공사를 막 합니다. 길이 막 막혀버리죠. 보기 좀 싫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계속 구조를 보존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가 쪽 있으면요, 그 도로 밑에
거대한 공동 터널을 딱 뚫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딱 보이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딱 있으면 그 밑에 거대한 공동구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보니까 뭐 한쪽은 가스, 하수도, 상수도 다 집어넣고요. 이쪽은 뭐 지역 난방도 넣고 캡을 다 전기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문제가 터졌다 하면요, 요 밑에 가시면 이 폭이 꽤 넓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터널같이 커요. 가시면 뭐가 문제 있으면 딱 잠궈 놓고 출입해서 어디가 파손되었다 할 때 그쪽 부분만 싹 수리를 딱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위에는 모릅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도로교통도 보호하고 각종 어떤 환경 정비를 해서 공동 매설구를 딱 설치해서 하면 참 아주 쾌적한 도시환경이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건 설치할 때 비용입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상당히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원래 원칙은요, 도시군관리局으로 이렇게 결정을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잘 결정을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데 결정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떠한 곳은요, 이런 결정을 하기도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 설치 대상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쟁점 포인트입니다. 해서 보시면요, 그 밑에 박스에 쭉 나와 있죠. 의무적 설치해가지고 일단 그 면적입니다.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거대하죠.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아주 큽니다. 신도시급이겠죠. 요 규모를 초과하는 크기로서 초과입니다. 자, 도정택 공경청 하세요. 도정택 경청 할게요. 이런 사업을 할 때입니다. 뭐냐면요, 200만 초과하는 크기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공공주택지구를 짓는다. 그 다음에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한다. 인천 송도 등을 말합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100만 초과하는 크기로 거대한 도정택, 공경청, 도시개발, 정비사업,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 할 때는 처음부터 고민하지 말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딱 부여한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요, 이 공동구역 설치 절차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몽땅 넘어가십시오. 가시고 134페이지에 제일 밑에 분에 양갈로 3번 보시면 설치할 때 비용 문제가 크다. 비용 문제가 아주 크다.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비용은 두 번 나옵니다. 이 공동구 딱 나오면요, 비용편 가시면 비용편은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하고요, 관리할 때는 관리 비용, 요것도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몇천억이 투입됩니다. 큰 사업은요. 할 때는요, 이걸 한 번에 이 사업 시행자한테 다 부담하라 하면서 이 부담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시행자뿐 아니고요, 요 시설을 앞으로 이용할 자들,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을 점용해서 설 예정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비용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비용은요, 이 시설을 이용할 자들인 바로 점용해서 설 한국전력 등 사업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요 설치비용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와 점용자 공동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상세한 보조 융자 또 납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5페이지에 공동구역 수용 딱 페이지 수용. 이 거대한 시설을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으면요, 여기 수용할 시설들 각종 가스부터 해서 많습니다. 이 각종 전기선부터 해서 수소 많겠죠. 수용할 시설, 수용 대상 시설은요, 전부 다 많은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은요, 설치하기 전에 어떠한 시설, 요 시설 중에서 어떠한 것은요, 해당 공동구 토지 수용위원회, 공동구 수용위원회, 공동구 관리위원회, 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는 대상 또 두 가지가 또 탁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가지고 뭐 임의적으로 설치한다 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요 심의를 거쳐서 안전성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시면 가스 위험합니다. 가스 아주 위험해요. 하수도관, 하수도관. 가스와 하수관은 아주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스와 하수관 또 설치할 것인데 설치 전에 공동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가스와 하수도관은 공동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 수용시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옳고요. 한 장을 딱딱 넘어가시면 다음 그 중에서 7585 같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한다. 이렇게 135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등과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수용하더라. 이거 두 가지만 딱 해가지고 업무적 수용 대상실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도 볼 필요 없네요. 넘어가십시오. 한 장을 딱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공동구 관리합니다. 관리예요. 그래서 136페이지입니다. 설치한 요 공동구 관리합니다. 관리인데 관리 누가 하냐? 합니다. 관리는요 해당 시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설치는 이제 사업자가 설치했지만 관리는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해당 도시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인데 이들이 또 어디 시설관리공단 등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관리케 할 수가 있다. 위임해서 관리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고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해요. 실제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그 관로 2번 딱 가보시면요.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봅니다. 그래서 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은 말입니다. 관리자들은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계속 관리를 안전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이제 점검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또 관로 3번 가시면 안전점검 받죠. 안전점검.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상세한 정말 구분인데 오른쪽 박스 안에 가보시면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정밀은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원래 1년에 한 번씩 한다. 요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정기점검은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정밀 점검은 요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다. 요까지만 다 체크하시고 딴 건 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이제 관리 비용 나옵니다. 관리 비용. 설치할 때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요, 공동구 설치하는 요 사업 시행자하고 이용할 자들이 같이 공동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리입니다. 관리 자체는요,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하지만요,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 요 관리 비용 부담. 요것은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해줘도 돈을 다 징수를 합니다. 누구냐 하면 점용해서 쓰고 있는 자들, 점용해서 쓰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점용 면적에 비례하여서 점용금 면적에 비례하여서 공동구 관리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 편에서 보시면 이제 관로 2번입니다. 2번. 관로 2번 보시면 이 설치할 때 비용을 납부한 자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들이 좀 쓰겠다 할 때는요. 협의해서 비용을 일부 지급한 다음에 점용 사용을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관로 2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 가운데에서 큰 시설에서 광역시설이란 말 보입니다. 광역시설. 이것도 볼게요. 광역시설. 요 시설 가운데에서 또 광역시설도 있다. 라합니다. 광역시설. 이 말 딱 나오면요. 항상 광역이란 말 딱 나올 때는요.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 딱 나오면 2개 이상의 도시입니다. 2군데 이상의 각종 어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에 보시면 걸쳐서 설치가 된다. 두 도시에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또는요. 한쪽에 설치됐다 할지라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한쪽에 설치하고 같이 함께 이용한다. 공동 이용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또는요. 한쪽 도시에 설치했다 할지라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역시설이에요. 이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겁니다. 설치 결정은요. 이것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따른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에 따른다. 이 광역시설 설치 결정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듯이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 설치에 따른다. 이 말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것은 보시면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설치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배운 적 있습니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어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그 두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때를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협상이 안 될 때요, 그 지역이 시도가 아니면 국토장관이 또 도내의 시화군이면 도지사가 설치할 자, 그 결정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같이 보시면 그렇게 따른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원칙인데 원칙은 이제 이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자, 관계, 그 해당 그 관계입니다. 그 해당 그 관계된 특광시군이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또는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설치와 협약 구성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해당 그 지역이 같은 도지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딱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되어진 거대한 어떤 국가시설일 때는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끝을 내시고요. 이제 오른편 6장 시설 4편이 나오죠. 4편 조금 더 다른 변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